안녕하세요. 다크홀스입니다. 오늘은 요즘 엄마들의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엄마들은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꾸중을 듣고 있지는 않을까? 잘하고 있을까? 길 가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나쁜 형아들, 누나들한테 끌려다니지 않을까? 납치라도 당하지 않을까? 등등. 그래서인지 특히나 학교 때 아이의 책가방을 대신 들여다주는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그 책가방의 무게를 대신 담당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그 무게로 힘들어 할까봐 그것이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등하교 때 내가 맞이를 해줘야 아이가 나의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하굣길에 데려가지 않으면 마치 그날따라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친구들이랑 크게 싸울 것만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어, 감정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엄마가 악착같이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경향 때문에 요즘 동네 놀이터를 가면 옛날과 많이 다릅니다. 놀이터를 둘러싸고 엄마들이 성벽처럼 진을 치고 있는 경우가 있죠. 마치 아이가 내 시선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그 엄마의 눈동자는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끊임없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놀고 있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엄마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도 끊임없이 잘 놀고 있는 아이를 연신 훑어보면서 불안한 바이브를 온몸으로 내뿜고 있는 이런 엄마한테서 자라난 아이는 과연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요, 만약 친구랑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아이들이 엄마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어느새 달려나와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머, 호호호호호, 어머나 세상에, 우리 땡땡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줌마가 미안해 하면서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아무도 모르고요. 왜 이 아줌마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아이는, 상대편 아이는 왜 내가 저 아줌마의 사과를 대신 받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대편 엄마 또한 갑자기 나타나서 호호호호호호 그러면서 에이 뭐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죠 라면서 자기들끼리 속사포로 마치 친구처럼 친구가 된 것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 자기들끼리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건을 해결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결말을 나타내는 경우도 뭐 크게 다치지 않고 그냥 살짝 부딪힌 정도나 그랬을 때나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예민한 엄마들끼리 부딪히면 크게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들한테 과잉 보호를 받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 엄마는 항상 그래 왔었어. 엄마는 내 보디가드야. 엄마는 나의 세이프가드야. 그래서 삶의 당연한 모습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아이가 예의 바르고 이렇게 자라는 성향보다는 엄마, 왜 내가 놀이터 나가는데 왜 안 데리러 와? 엄마, 나 노는데 피곤해. 엄마, 나 노는데 목말라, 물 마시고 싶어. 배고파. 징징대고. 왜냐면 엄마가 항상 가드 역할을 하면서 물질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즉각 필요를 채워주면서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시절 놀았던 놀이터 속의 기억에서는 어른들이 이렇게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진 않았어요.
저는 어른들이 있었다는 기억은 없어요. 물론 유아나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안전상의 이유로 엄마가 옆에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초등학생이라면 우리들끼리 놀았던 기억이 있지. 엄마들이 뭐 나이 뭐 막 옆에서 막 지켜보고 막 와가지고 막 손사래를 치면서 그거 막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런 기억은 없어요. 놀이터는 아이들의 놀이터지 엄마들의 놀이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터, 키즈 카페, 학교, 학원, 뭐 어딜 가나 어린 뭐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업종에서는 어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것이 직원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직원이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점점 그 소규모 학원이나 그런 학원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가는 거예요. 대규모로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서 많은 이제 가드 역할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이제 포진시켜 놔야 엄마들이 또 안심을 하고 또 그런 탄탄한 시스템, 비싸더라도 그런 시스템의 학원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가방을 들여다주고 학원에 라이딩을 해주고 심지어 노는데 보초 역할을 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 이런 엄마들. 그 엄마들이 지금 듣고 있는 우리 그쵸? 우리 나 3040 세대. 저도 학교에서 제 직업이 어떻게 보면 교사기 때문에 좀 약간 쿨한 이런 면이 있지만 만약 내가 교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 집에 한두 명밖에 없는 이 아이를 그냥 키우는 엄마였으면 저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런데 그건 엄마 성향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선생님 책을 보니까 완전 T더구만, 완전 J더구만, TJ 아니에요, TJ, MBTI, 막 이성적으로 뭐 포인트 1, 뭐 비법 1, 2, 3, 뭐 이렇게 해놓고 막 뭐뭐 해라,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뭐 해라, 단호하게 끊어라, 뭐 선을 그어라, 규칙 인지시켜라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뭐 이성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아이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막 감정이 흔들리는데 내가 F다. 나는 P다. 뭐 그러면 뭐 이건 엄마의 성향 따라서 또 그런 교육 방식이 또 다르게 나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딱 막 칼로 막 단칼로 막 확 자르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참고로 저는 TJ가 아니고요. FP인데요. F 중에서도 극 F, 그리고 P 중에서도 극 P예요. 아주 성향이 뚜렷한 퍼센트가 아주 큰 그런 F와 P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 교육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한테 손해가 된다. 이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육아라는 것은 3040 세대 육아라는 것은 우리가 돈 공부를 하듯이 부동산 공부를 하듯이 공부를 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이렇게나 육아가 피곤해가지고 요즘에 출산율 0.7%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육아의 피곤함이 찌든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찌든 엄마들을 보면서 점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새로운 세대들이 엉켜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육아를 하는데 돈도 많이 든다. 왜냐? 도우미를 구해야 되고, 또 등하원 하는데 뭐 라이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형 학원에 보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은,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한두 명밖에 안 되고 너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가 피곤한 대한민국 육아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다칠까봐 걱정되고 어디 넘어질까봐 걱정되고 혼자 어디 내보내면 근심 걱정 두려움 막 몰려와서 막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나의 애정, 이러한 나의 그러한 사랑이 아이의 교육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의 책을 읽으면 막 두드러기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아이를 독립을 하라니,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그래도 당신 초등학생은 아직 어려. 당신 안전 불감증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육아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매스컴 이런 데서 만들어진 조작된 잘못된 육아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왜 비포와 애프터가 있잖아요. 근데 비포를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물론 그 대상의 애들도 5% 내외의 그 금쪽이들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막 강조해서 드라마틱하게 막 자막을 넣어서 막 처리를 하고 그런데 중간 과정은 굉장히 짧아. 아니면 없어. 그 중간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육에서는. 교육은 비포와 애프터로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이건 성형수술이 아니에요. 교육은 이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한 1년, 2, 3년은 이렇게 축적이 돼야 인성적인 문제나 인성적인 어떤 결과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을 맡았을 때 되게 답답한 거는 그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마치 그 엄마는 이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올해 이 아이가 문제가 이제 차별을 하고 있다.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아이는 이미 2, 3년 전, 최소 1년 전부터 이미 시그널을 보내져 왔고 그리고 문제적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그 꼼꼼한 선생님이나 아니면 걔가 사춘기를 맞이했거나 이래서 한 번에 폭발하는 게 어떤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반드시 탈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불안과 이런 두려움을 없앨 수 없잖아요. 그쵸?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이에요. 왜냐면 모성애가 있잖아.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성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인데 아니 초등학교 엄마들은 무조건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인데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냐 하면 ADHD, 자폐 이런 아이들을 많이 이제 그 케어하시는 분이에요. 정신과적인 그런 분은 아니고 이제 영양학적이나 어떤 치료를 하시는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내가 직장을 나가서라도 이 아이한테서 정서적인 독립을 해야 하는 시점이 초등학생, 예비 초등학교 이 정도로 오히려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그게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가끔 엄마가 짠 하면서 데리러 가고 우리 아기 보고 싶어서 내가 데리러 왔어 우리 천사 이렇게 하는 거 괜찮죠 당연히. 그렇지만 강박적으로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불안과 걱정 이런 것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면요. 이게 몇 퍼센트의 변화지만 나중에 가면 이 각도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처음에는 0.1도가 변해도 이 각도가 점점 나아가면 우리의 아이가 변하고 교육이 변하고 이 가족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엄마들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육아는 피곤한 것이 아니다. 육아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육아는 편해야 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걱정하면 이것 자체가 어떤 문제의식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오늘도 화이팅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